여러분 잘 보이실까요? 네, 좋습니다.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저희가 같이 해볼 내용은 디스크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유형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의 이제 내가 만나는 멘티들, 시드들은 어떤 유형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끼리 이제 소그룹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혹시 마이크를 켜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알려주셔도 제가 그걸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도 혹시 모르니까 켜놓을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중학생들도 만나시고 뭐 여러 학생들을 만나고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 멘티들, 시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우리가 뭐 한 문장이나 아니면 형용사 이런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다양하게. 내가 만나는 요즘 이 시드들은, 요즘 멘티들은 이런 거 같다. 내 느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말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뭐 입력하고 계신 거죠? 네. 순수하다. 좋은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좋아요. 성숙하다. 웃음 발음. 아, 이거 다 긍정적인 메시지군요. 좋습니다. 보석 같다. 비타민이다. 귀엽다. 네, 좋아요. 개성이 넘친다. 엄청 다들 지금 되게 좋은 말들만 써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은 전혀 없으신 거죠? 지금 다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힐링을 주고, 뭔가 귀엽고, 다 이렇게, 에너제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나이 차, 어느 정도의 세대 차라고 한다면, 이런 그 세대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어른이든 뭐 10대든 20대든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다. 뭔가 이들의 생각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우리는 역시 이 교육봉사단답게 굉장히 지금 현재는 좋은 생각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아주 옛날, 기원전 425년, 기원전 1700년 전, 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이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 수메르라고 하는 점토판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메르 점토판 우리 언제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들어보신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배워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1700년 전에 요즘 애들은 답이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게 종이와 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 1700년 전에 이 점토판에 공부하지 않는 아들을 질책하는 아버지가, 야, 숙제 좀 해라. 듣고 있니? 네. 그럼 말해봐. 말.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 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자, 이게 아주 아주 예전에도 이런 세대 차이의 간극을 좁히는 거는 항상 이슈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도 똑같이 1700년 전이랑 다르지 않게 똑같이 항상 모든 세대를 거슬러서 그 아랫세대를 너무 힘들다, 뭔가 대화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라오는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BCD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명언인데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씨 다들 뭐라고 알고 계세요? 선택, 맞아요. 다들 초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죽음과 생 사이에 선택이 필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선택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대 차이의 간격을 좁히는 게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까?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선택할까를 항상 짧은 사이에 고민하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C를 초이스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개념으로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종이랑 펜 혹은 뭐 패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자유롭게 한 20초 정도 그려볼 거예요. 20초 정도 그려볼 건데, 지금 여기 접속해 있는 우리 티들 중에서, 나는 좀 그림에 일가견이 있다. 이런 티 혹시 있나요? 난 그림에 좀 일가견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들면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마이크를 풀고 저요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지금 제 화면에서 제일 처음 보이는 온세미로 티가 제일 1번으로 제 화면에서 보이거든요. 네, 이 최미루 티 맞죠? 네, 이 티가 우리가 그 본인이 그린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대한 그림을 설명을 해볼게요. 다 같이 그린 다음에 일단 제가 20초 정도를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다 그리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활용해서 아무거나 그리시면 돼요. 종이에 자유롭게. 자, 20초 정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걸 그리셔도 되고 전혀 형태가 없는 뭐 새로운 거를 그리셔도 됩니다. 자, 20초 정도의 시간 드릴게요. 지금 벌써 10초 지났고요. 자, 20초가 지났습니다. 이거 그리는 거 어려우셨던 분? 어려우셨어요? 오세미로 티가 설명해야 되는데. 자, 어려우셨던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우리가 잘 아니까. 근데 뭘 그려야 될지 몰라서 아마 어려울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른 종이에 우리 온세미로 티가 설명하는 거를 그대로 그려볼게요. 자, 내가 혼자 그릴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듣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이크를 풀고 한번 우리 설명해볼까요? 본인의 그림을 우리 다른 티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세모랑 네모를 이용해서 집을 그렸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그걸 이용해서 꽃을 그렸습니다. 끝이에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한번 이대로 그려볼까요? 자, 그려보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그림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세미로티랑 똑같이 그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자, 얼추 비슷하다. 나는 거의 똑같다. 지금 같은 설명을 듣고 우리가 그린 것들을 한번 볼게요. 다들 화면 봐볼게요. 같은 설명을 듣고 그렸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만 해도 다 다른 그림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다르게 생겼죠, 그림.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쵸?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 그릴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설명은 그 사람의 의도에 맞게 내가 알아차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큰 우리가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 이런 세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연결되는 일련의 모든 행위 자체를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막 우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사람 대체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저런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왜 할까? 사람들이 다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상시로 하는데 이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 대화 방식,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화 방식 이런 걸 일치시키고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이가 먹어도 몇 살이 돼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MBTI 요즘 푹 빠져 계실 텐데 오늘 진단하려고 하는 디스크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디스크 진단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MBTI 진단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나를 어떠한 나로 두고 이 행동 유형을 진단할 것인가? 어떠한 나로 두고 MBTI를 진단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삶을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진단을 할 때는 우리가 시드들을 만날 때, 이 멘티들을 만날 때 멘토로서의 나는 어떤 양식으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에 중점을 두시고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시드들 만날 때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에너지를 많이 얻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 제가 여기에 이제 갈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꼭 갈등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내가 만나는 멘티 중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원인은 무엇이었고, 어떠한 어려움이었는지를 육하원칙으로 간략하게 한번 본인의 종이에다 적어놔 볼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가장 최근에 내가, 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를 만날 때, 만약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떠한 원인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갈등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건 뒤에서 다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볼 거니까 어떤 갈등이었는지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런 걸 다 같이 만나서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건 좀 아쉽네요.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다 보니까 적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갈등이 왜 일어났을 것인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디스크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 행동 유형, 행동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어떤 환경 안에서 행동하는 네 가지 행동 유형을 이론화시킨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람의 행동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쵸? 반드시 이 네 가지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네 개로 크게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 행동 유형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강점을 활용하기도 하고 타인과의 어떤 우리 시드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유지 방법을 알아가는 것 위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주의할 점. 쟤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다 끝나고 시드들 앞으로 만날 때 쟤는 I형이라서 저 모양이네. 저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절대 금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C형이라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속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대처 방안을 빨리 마련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종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체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PPT로 보내드릴 수 있는 아주 짧은 간이 진단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채팅창에 진단지를 올려드릴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이 채팅창에 있는 진단지를 가지고 진단을 한번 아이고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업로드 됐을까요? 자, 요거를 진단을 하실 때 진단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1번,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1번에 4개의 단어가 있어요. 총 8개의 문항이 있는데 4개 중에 나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4, 나랑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1 해서 4, 3, 2, 1이 가까운 순서대로 높은 점수로 배정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진단해 볼까요? 그리고 맨 아래에 이제 첫 줄의 합계, 두 번째 열의 합계, 세 번째 열의 합계 이렇게 합계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포커스는 내가 멘토 활동을 할 때, T로서 활동을 할 때 가장 나랑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4,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1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 3, 2, 1 순서대로 제가 이게 음악을 좀 삽입해 올 걸 그랬네요. 자,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니까 아마 금방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하실 때는 세로로 더하시면 돼요. 첫 줄에 뭐 4444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4321이 전부 다 가로줄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유형이 우리 티들에 많을지.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음. 한 가지 주의할 점. 되고 싶은 나로 하시면 안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네. MBTI도 되고 싶은 나로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향하는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더하기까지 어, 한 30초 정도 더 드리면 완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과 대화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답답하네요. 자, 제가 30초 정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주 간이 진단이에요. 그래서 정식 진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총 4가지 유형이 아니라 뭐 DI, DS, DC 이런 식으로 총 16가지 유형으로도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는 내가 가장 합계가 높게 나온 유형, 그리고 두 번째로 합계가 높게 나온 유형,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 못하신 분 없으실까요? 자,
제가 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아서 아직 못하신 분? 네, 없으신 것 같아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D가 많다. 나는 I가 많다. 나는 S가 많다. 요거를 높다. 이걸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줄이 D 유형이고요. 두 번째 열이 I, 세 번째가 S, 네 번째 열이 C 유형입니다. 내가 D가 1인지, I가 2인지, I가 1인지, D가 2인지, 이거를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1유형과 2유형을 놓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설명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져요. 외향과 내향, 그리고 목표 지향과 관계 지향.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외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을 우리는 어, 주도형이라고 하고 외향적이지만 관계를 더 중시하는 사람을 사교형이라고 하고 목표 지향적이지만 내향성을 가진 사람을 신중형 그리고 관계 지향적이지만 내향적을 가진 사람을 안정형이라고 부르는데요. D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 유형 주도형 나오신 분 볼까요? 손 살짝 올려볼까요? 몇 명이나 있는지?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에는 많이 안 보이네요.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진단해보면 한 10% 정도 된다라고 해요. 자, 나는 아이다. 아이, 왠지 우리 티들 아이가 많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S이신 분. S. 네. 좋아요. C. C. 좋아요. 좋습니다. 자, 내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기 가장 힘든 멘티의 유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좀 잘 대화가 어려운 멘티의 유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D 유형은 자, 간단하게 봐볼게요. 약간 이승기 씨도 이번에 영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지표는 좀 많으니까. 예. 보셨. 네, 볼게요 이제. 감사합니다. IBTV에서 결산이 성공이라서 다 분야 다 가능하다. 예. 네, 동학 연예. 이거. 네. 경력상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셨네요. 내 여자라니까 로 데뷔. 예, 예. 그 노래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내가 아는 노래인데. 네, 누나 내 여자니까. 그렇게 낮았어요, 노래가? 누나 내 여자니까. 요것만 딱 봐도 우리가 바로 D 유형을 알 수가 있어요. D 유형은 우리가 보통 주도형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도전하고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차인표 보신 거랑 마찬가지로 T 유형은 굉장히 좀 단호하고 단도직입적이고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없는 부분에는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차인표의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관심 없는 건 진짜 거의 관심이 없어요. 느껴지실까요, 혹시? 네. 그래서 이 차인표 같은 유형을 우리가 D 유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진취적이고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도전이랑 성취감을 엄청 중요시합니다. 우리 T들 중에도 지금 이 독수리 같은 이런 D 유형이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획보다는 행동을 선호해요. 그리고 내가 통제권을 잃는 거를 좀 두려워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 T가 D 유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유형의 멘티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세요? 내가 D 유형이다. 우리 아까 D 유형의 우리 T들 몇 명 있었는데 어떤 유형의 멘티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말을 안 하고 말을 잘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유형. 이러한 멘티들을 만날 때 이 D 유형은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말을 안 할까? 우리는 지금 시간이 금이고, 너무나 빨리빨리 이걸 진행하고 싶은데, 뭔가 느리게 느껴지고, 이러한 멘티들을 만나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멘티들이 S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이 D 유형의 T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주고, 그가 생각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우리는 도전하고 행동하는 유형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유형을 만났을 때는 차분하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D 유형은 사실 권력을 쥐었을 때 성공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유형이에요. 권력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유형이고 자신감도 투철하기 때문에 뭐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몸이 먼저 움직이고 이런 타입들이라서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의 멘티들을 만나면 어, 나의 행동도 그 멘티에게는 과하게 느껴질 수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그 다음 I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떡볶이. 진짜 미드생이에요. 어? 뭐야, 이거? 윌슨인 줄 알았어. 어? 아유, 윌슨 맞네. 어머. 이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얘가 여자애 같은데? 아닌가? 얘다. 얘 윌슨이다. 윌슨하고 진짜 똑같다, 얘는. 나 이 아이 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I 유형 바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I 유형은 타고난 사교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T들 중에 생각보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손들은 거 살짝 봤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유형. 굉장히 뭔가 설득하거나 내가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유형. 뭐 저희가 앵무새 유형, 앵무새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업무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 아까 D 유형은 똑같이 외향적이지만 결과 중심, 목표 지향 중심. 이런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D랑 I랑 만나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을 할 때는. 그런데 같이 놀 때는 또 재밌게 잘 놀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아이 유형은 우리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사람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의인화도 잘해요. 누가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처럼 이렇게 대해준다거나, 그리고 처음 보는 아줌마한테 말 거는 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최고의 강점은 좀 재미있고 즐겁고 재치있고 이런 것들이 강점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약간 배척받고 뭔가 내가 평가를 나쁘게 받아서 어울릴 수 없고 이런 환경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유형이 바로 I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형 유형들은 진짜 어딜 가나 잘 친해지고, 빨리빨리 친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유형도 많죠. 그래서 말이 많기도 해요.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사적인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에 딱 적합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해주는 거 좋아하고, 채찍보단 당근을 선호하는 그런 유형들이 바로 I형인데, 자, 우리가 I형이에요. 멘토가 I형이에요. 그러면 멘티로서 어떤 유형이 가장 대하기 어려울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멘티. 자, 나는 좀 친해지고 싶고 이런 게 더 중요한 멘티인 거죠. 멘토인 거죠. 그쵸? I형이라는 거는. 그런데 멘티가 빨리 할 일을 하고 싶다. 굉장히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A부터 G까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유형의 멘티들을 만나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이제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다. 뭔가 얘와 나 사이에 벽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I형 유형들에게 이런 유형의 우리 멘티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할 일을 하고 사적인 얘기하자.
네. 시간을 지금 허투루 쓰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 유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응. 그럼 같이 먹어, 우리 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였는데. 태태, 너 지금 1월인 건 아니야?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 안 추워? 코앞인데 뭐 괜찮아. 자, 이것만 보아도 바로 S 유형이 좀 드러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거를 선호하는 타입이 바로 S형입니다. 그래서 뭔가 팀에 속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협력하는 게 오히려 편한 유형이 바로 S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지원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갈등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유형이 바로 S형입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추구하는 유형이고요. 다정하고 인정이 굉장히 많아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참을성 있게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유형이에요. 특히 안정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 불안한 상황 이렇게 되면 더더욱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유형일 수 있어요. 특히 나보다 아랫사람이나 이 상하 관계가 있을 때 S형은 더더욱 말을 아끼긴 합니다. 왜냐면 갈등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원만하게 지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지원하기를 좋아하는 유형이 바로 이 S 유형인데요. 이 멘토들이, 우리 T들이 S 유형이라고 한다면, D나 I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 I는 그나마 조금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D나 C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는, 어, 말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D 유형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났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직 뭔가 내가 안정감을 찾지 못했는데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압박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S 유형의 T들이 만약에 D 유형의 멘티를 만났다. 그러면 그 멘티는 이 S 유형 선생님 T 자체를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D들이. 그러면 S가 가장 불편한, 똑같아요, 아까. D가 가장 불편한 멘티가 S. 그럼 S의 멘토가 가장 불편한 멘티가 D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의 속도와 맞지 않는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예시를 들어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유형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측 가능한 결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한 상황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압력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양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 거를 그냥 포기하는 그런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나도 한번 돌아보고 멘티도, 내가 만나는 멘티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C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C 유형을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계획적이고 분석적이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중한 타입이 바로 C 유형이에요. 그래서 신중한 성실형이라고도 불리는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D와 마찬가지로 목표 지향적이지만 내향적인 D는 목표 지향적이지만 외향적이라면 이 C는 목표 지향적이지만 내향적인 타입인데 정확성, 완벽성, 꼼꼼함, 체계성 이런 거를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겠지만 특히나 더 두려워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한데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생분들 중에 C 유형이 많다라고 하면 모든 자료에 출처를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C 유형의 멘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C 유형의 내가 C다. 그러면 어떤 멘티를 만났을 때 한숨이 나올까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런 느낌. 이제 다, 네 개 다 했으니까. 혹시 예상되시나요? 맞아요. I형을 만나면 얘는 왜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지? 왜 이렇게 자꾸 사담을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지금 나랑 친해지려고 한다.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반대로 I형의 멘티가 이 C의 멘토를 봤을 때, 너무나 딱딱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뭔가 좀 어렵다, 벽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서로 내가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우리는 T니까. 그쵸? 이 멘티들에게 바꾸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T로서 어떻게 조금씩 내 유형을 변화시켜 가면서 멘티를 만날까? 이거를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나본 멘티들 중에서, 시드들 중에서, 이 사람의 특성은 그때는 몰랐지만 이랬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표정으로 주로 이런 멘트를 많이 사용해요. 자,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그 시드, 멘티가 있다면 우리 한번 채팅창에 자유롭게 이런 표정으로 이런 말을 많이 했다. 이런 어떤 특성이 드러났다. 이거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제가 몇 개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원래 이걸 이렇게 조별 활동을 같이 해서 다 같이 발표해 보면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이 최근에 만났던 유형 중에, 뭔가 이런 식으로 멘트, 이런 멘트, 예를 들어, 뭐 재밌어요, 좋아해요, 이런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한다. 이런 표정으로 한다. 네, 이런 상황이라든지 멘트,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 우리 아까 전에도 썼죠. 어려운 멘티. 그 상황을 한번 여기다가 몇 개만 작성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또 하나하나 차분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하나 나온 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뭔가 반응에 적고 일단 하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한다. 물어볼 때는 근데 대답을 해줘요. 근데 먼저 얘기하진 않아요. 추측컨대 무슨 유형일까요? 여러분들이 추측컨대 뭐가 1번으로 나오는 유형일까요? 1 유형으로 뭐가 가장 큰? C. 또 I, S. 다 다른 게 나오네요. 지금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C. 네. 좋아요. C랑 S가 지배적이네요. 그쵸, 여러분? 일단은 외향형일까요? 내향형에 가까울까요? 아마도 내향형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은 뭔가 C일지 S일지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멘토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기 싫어요. 그냥 피곤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먼저 말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럼 C 유형이면 속으로 뭔가 멘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약간 전문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S형이다. 그러면 뭔가 지금 너무 과하다. 부담스럽다. 나한테 자꾸 뭘 시킨다. 주도적으로. 이런 압박감을 느낄 때 저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런 멘트라든지 저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내가 너무 밀어붙였거나 S형의 만약에 멘티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 밀어붙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멘티에게만 대답을 요구한다든지 활동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런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C일 때 S일 때 둘 다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C 유형이 저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쓰고 계신가요? 한 두세 개만 올라오면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만약에 C다. 그러면 우리가 멘토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요. 자, 이걸 조금 더 맞아요. 이 활동을 왜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고, 어디까지 하면 끝나는지 시간 순서로 적절하게 목차 형태로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했고, 이거 두 개를 더 하면 마무리가 된다. 본인이 이 프로세스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라도 협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것과 그 밑에 나오신 답변이 거의 비슷한데 그거를 조금 세분화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뭔가 나를 답답해하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했고 언제 끝날 거야 스텝 바이 스텝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행동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S형이다. 저렇게, 저는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물어보는 말엔 대답하지만 뭔가 무기력해 보이는데 이런 유형이 S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절대 다그치면 안 돼요. 절대 다그치면 안 되고, 기다려준다라는 느낌을 최대한 주면서 편안하고 느슨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느슨한.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니까 빨리 해보자. 이런 단어, 빨리, 최대한 힘내보자. 이런 단어 자체가 압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잘하고 있고, 우리 천천히 해보자. 하나만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S 유형에게는 적합한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의 사례만 더 얘기를 해보고 뒤에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볼까요? 또 최근에 만났던 멘티 중에 이러한 유형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 멘티가 있었는데 좀 어려웠다. 제가 최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멘토의 입장에서 정말 순수한 궁금증으로 시드에게 질문을 했는데, 뭔가 그 친구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네. 이 유형은 아마도 S 유형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멘티가. 네, 시드가 S 유형. 그냥 뭔가 나 진짜 용기 내서 답변했는데 추가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나에게로 뭔가 시선이 집중된 것 같은 압박감이 들어서 아마 저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최대한 느슨한 분위기로 안정감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너를 다그치려고 물어본 게 아니다. 라는 느낌의 멘트를 해주시면서 최대한 이 독려하는 것도 좋아, 좋아. 우리 더 해보자, 잘해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좋다. 다음에 혹시 생각나면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형식으로 나에 대한 이미지를 최대한 편안한 사람으로 주는 것이 이런 유형의 멘티들에게는 우리가 다음번에 만날 때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당일에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S형이 만약에 움츠러들기 시작했다면. 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좀 더 편한 환경에서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날 최대한 나는 너를 다그치는 사람이 아니야. 너를 압박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멘트와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D 유형의 멘티를 내가 C들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빨리 할래요. 네. 이것만 하면 되나요? 혹은 아예 노관심. 관심 없는 분야라서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아예 딴짓을 하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딴짓을 하거나 이런 유형의 멘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멘티들에게도 오늘 뭐만 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목표를 알려주고 그 목표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딱 짚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SC는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DI는 대화를 안 나눈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I형의 멘티들은, 시드들은 사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습니다. 주제와 벗어나는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갑자기 이걸 왜 질문하지? 이런 걸 많이 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얘는 집중을 전혀 못하는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주제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형들은 최대한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이 사적인 대화는 우리가 여기 이걸 끝내고 충분히 더 할 수 있다. 혹은 지금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내가 너가 궁금해하는 거 다 풀어줄 수 있다. 내가 지금 충분히 너를 사적으로도 가까이 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 이런 편안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S 유형의 우리가 멘티들과 라포를 형성할 때는 최대한 느슨한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는 게 좋고요. 처음 친해질 때는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굉장히 뭐 말이 쉽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S 유형에게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만나는 멘티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느껴지고, 나한테 네, 아니요 등으로만 대답을 해서 속을 잘 모르겠다. 라고 느껴진다면 안정감 있는 느낌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I 유형의 멘티, 내가 맡고 있는 멘티 중에 I가 많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사적인 대화를 어느 정도 섞어가면서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뭐 취미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평소에 뭐 하는지를 물어본다든지 그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과 조금씩 연결시켜가면서 그 친구가 알게 모르게 여기로 녹아들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I형 유형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D 유형의 멘티들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할 때는 결과 중심적으로 이걸 하면 성과가 뭐가 있어? 여기까지 하면 이게 끝나. 한 줄로만 써도 돼. 라고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빠른 본론을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해주는 거. 내가 굉장한 전문가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C 유형. C 유형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과 중심적 대화. 사적인 대화는 특히 C 유형은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D 유형은 그나마 말하는 걸 좋아하기라도 하는데요. C 유형은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적인 대화 특히 별로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시는 활동 혹은 멘토링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자료 혹은 어떤 프로세스, 순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명확하게 해주시면 그래도 여기까지 했구나, 이제 끝나구나, 이게 본인의 머릿속에 있을 경우 잘 따라올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볼게요. D 유형의 친구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해주세요. 언제 끝나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저 진짜 짝이거든요. 이런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도형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우리 시드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간략하게 핵심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최종 목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 위주로 언급을 해줘야 돼. 최대한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너보다 그래도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너보다 전문가야. 내가 너를 정말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어. 라고 하는 능력자의 면모를 보여주시면 그래도 따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I 유형의 우리가 멘티들 사교형과 대화를 할 때, 자, 제가 앞에서 이런 거 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거 했는데요. 아, 제 친구가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요. 뭐, 아, 제 동생이 제 친구가 얼마나 이런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뭐, 이런 류의, 일단 말도 빠르고 말도 많이 하고 친해지고자 하는 대화를 좋아하는데, 이런 유형의 우리 멘티들과 얘기를 할 때는 우호적인 환경, 우리가 지금 이미 친밀하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고, 친하지 않다라고 느껴질수록 더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친밀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경쟁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우리가 멘토링을 진행할 때도 아마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이 친구랑 비교가 될 것 같은 느낌의 어떤 활동이 있다면, I형이 많을 때는 최대한 그게 경쟁처럼 안 보이는 느낌으로 우리가 멘토링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한 명 한 명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과 가깝게 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래도 최대한 공감해주고, 말할 기회를 너무 끊지 않아야 우리가 라포를 충분히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이랑 지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말하면서 다가가면 훨씬 더 빨리 납득합니다. 이론보다는 경험 위주의 어떤 멘토링 방식이 더 잘 먹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S 유형과 우리가 안정형과 대답을 해야 된다. S 유형들은 사실 거의 미소로 대답하거나 웃음으로 대답하거나 고개로 대답하거나 괜찮아요. 좋아요. 전 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등의 멘트를 많이 쓰는데 이런 유형의 우리 멘티들과 함께 하실 때는 목표를 끌어내는데도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멘토님들 자체가 인내심을 가장 많이 가지시는 게 좋고 이 사람이 불만이 있거나 불편해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T들의 센스를 최대한 발휘해서 개인적 관심으로 그거를 캐치해내야 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눈썰미 있게 캐치해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뭔가 경쟁 상황 혹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한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 내에서의 사고 전환을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빨리 생각해 볼까요? 빨리 결정해 볼까요? 이런 멘트가 가장 취약한 유형이 바로 S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독촉하는 것을 피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마지막 C 유형이죠. 신중형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언제 끝나요? 이런 얘기를 C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유능함과 정확성, 그다음에 그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칭찬해 주는 거. 뭐든 다 잘했어라는 칭찬은 이 C들에게는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굉장히 잘했다. 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놀랍다. 이런 형식으로 정확하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멘토들이 설명을 할 때도 아마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의 멘티가 C 유형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습관적으로 그럴 걸, 그런 것 같아. 라고 내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다. 라고 하면 그걸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불확실한 표현을 줄여주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출처를 가지고 그 프로세스별로 설명을 해주시는 형태의 대화. 그리고 지키지 못할 과도한 약속을 안 하시는 게 좋다. C 유형의 멘티를 만날 때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음에 만날 때 내가 뭐 갖다 줄게 했으면 갖다 줘야 돼요. C 유형.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진짜 숨가쁘게 슝 달려왔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유형별 설명은 최대한 줄였어요.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내가 D 유형이다. 자, 내가 멘토로서 D 유형이다라고 한다면, 멘티를 만날 때 과도한 목표 설정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나는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멘티들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목표 설정은 최대한 줄여주고 나는 지금 빨리빨리 하고 싶지만 좀 참아야 된다. 지나치게 급한 행동, 그리고 내가 혼자 결정하는 거. 내가 멘토니까 이렇게 하면서 혼자 결정하는 거. 그럼 멘티가 말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D 유형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내가 나는 목표 설정해서 달성하는 거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하려면 가능한 목표인지 우리가 멘티가 할 수 있는 목표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멘티의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잘 참았다가 끝까지 듣고 얘기하는 거 한번 연습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I 유형의 멘토다라고 한다면 말하기로 힘 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 어색하고 그 아이 유형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공백. 말에 공백이 뜨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면 내가 말하는 양이 너무나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그거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너무 산발적으로 이 말 저 말 막 하다 보면은 계획이 어디로 갈지 나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모하고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S 유형의 내가 멘, 멘토다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멘티를 과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멘티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나치게 느긋해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D나 I 유형의 멘티를 만났다면 이 S 유형의 멘토가 굉장히 느긋해 보일 수 있어요. 지나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은 나도 나만의 목표, 내가 멘토로서 오늘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멘티를 만나러 가시는 거 추천. S 유형의 멘토님들께서는 우리 T들께서는 그리고 그 멘티를 만날 때 그동안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내 주변에 누가 봐도 저 친구는 D형이다 혹은 I형이다 라고 보이는 어떤 다른 T들의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묻지 않고 나 혼자서 결정해서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걸 멘티한테 한번 적용을 해본다든지 그런 작은 성공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멘토링 방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C 유형의 멘토다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내가 꼼꼼하진 않은지, 내가 지금 멘티들과의 어떤 멘토링에서 너무나 의문을 갖고 있진 않은지,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를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멘티들이 이거를 조금 버거워할 수 있겠구나. 라고 나를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약간 사담을 나누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씩 연습해 가시면서 이 멘티들과의 간격을 좁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딱 네 줄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주도형 만날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목표 지향주의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I형 멘티를 만날 때는 최대한 그 멘티를 내가 특별하게 대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나게. 자, 특별하게. 그리고 내가 S형 멘티를 만날 때는 최대한 진심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내가 C 유형의 멘티를 만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최대한 정확하게 멘토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표시나게. 이렇게 활동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진짜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알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거 있을까요? 저 진짜 쉬지 않고 얘기했는데, 자,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디스크 검사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진단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하셔서 내가 뭐 DI인지 DS인지 DC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진단하신 거는 우리가 멘토링 활동을 할 때에 나를 보고 진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친구들과 있을 때 혹은 뭐 대학생으로서 이럴 때는 또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멘티들도 마찬가지다. 멘티들도 나와 멘토링을 할 때의 모습과 자기 친구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 유형을 많이 보이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종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아무 글씨나 오른손으로 한번 써볼까요? 혹시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손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무 글씨나. 뭐 오늘 재밌었다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아무 글씨나 한번 써볼게요. 너무 길지 않는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즐거웠다 이런 거. 자, 쓰셨을까요? 너무 길지 않게. 자, 좋아요. 이제는 손을 바꿔서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손으로 똑같은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반대손으로 써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아마 조금은 불편하고 글씨 자체도 예쁘지 않게 느껴지고 알아보기 힘든 글씨를 쓰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이 사실 우리가 처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내가 처음 글씨를 쓰기 시작했던 이 손도 처음에는 엄청 어색하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습을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몸에 배어서 무의식적으로 그 손을 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방식, 대화의 방식, 행동하는 방식, 이 큰 틀로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멘티들의 성향을 만나면 조금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왼손, 오른손으로 바꿔가면서 글씨를 써본 것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면 남에게 조금 더 공감적으로 그 사람에 맞춰서 우리 멘티들에게 맞춰서 다가가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몸에 배이게 익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썼던, 여러분들이 썼던, 이 친구의 행동 방식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좀 어려웠다. 라고 제일 처음 썼었죠? 거기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예측컨대 이 멘티는 어떤 유형이고 나는 앞으로 이 멘티를 대할 때 이것부터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한 가지의 방식을 한번 정하셔서 그거를 다음번 멘토링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쉬지도 않고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까요? 네,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저도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0대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